농마트. 올봄은 더웠다 추웠다 하는 날씨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계속 바뀌는 온도로 인해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저온 피해가 잦은 과수원은 꽃따기보다는 열매 속기 위주로 관리해야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피해가 심할 경우 말라 죽거나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저온과 늦서리 상습 피해 지역의 특징은 주로 산지로부터 냉기류의 유입이 많은 곡간 평지,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분지 형태를 나타내는 지역, 산간지로 표소가 250m 이상 되는 곡간 평지 등입니다. 저온과 늦서리의 피해를 받으면 안정적인 수량 확보는 물론 품질이 좋은 우량한 과실 열림이 어려워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화기 발육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받으면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열려도 암수술의 발육이 매우 나쁘고 갈색으로 변하며 꽃자루도 짧아집니다. 만약 꽃 피기 전후에 저온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암술머리와 배주가 검게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꽃이 피지 못하고 말라 죽거나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수정이 되어도 열매 꼭지가 굴곡져 기형과로 빠른 시기에 열매가 떨어집니다. 꽃이 떨어진 후 심한 피해를 입으면 어린 과실이 흑갈색으로 변하고 1~2주 후에 떨어집니다. 비교적 가벼운 피해는 과실 껍질색은 정상이나 과육 내부에 갈변이 나타나기도 하고 과실 껍질에 동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동록의 모습은 과실 적도부에 띠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과실 전체에 그물 모양이나 별 모양 등으로 나타납니다. 개화가 빠른 지역의 과수꽃은 저온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겉보기에는 정상이나 암수술인 고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발화 후 기온이 높은 평지나 산간도 꽃이 빨리 피는 곳은 피해가 많습니다. 과수꽃을 일찍 딸수록 열매 쏟기에 드는 노력도 줄고 열매도 커집니다. 그러나 고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 상태가 좋지 않아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기형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온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꽃의 밑씨를 횡단면으로 잘라보아야 합니다. 과수꽃의 중심화가 저온 피해를 입었다면 꽃대 끝이 아닌 가지 옆에 달린 꽃인 측화에 인공수분을 하고 피해가 심해 결실량이 부족하면 늦게 피는 꽃도 수정해야 합니다. 저온 피해 과원 사후 관리. 피해 과원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 해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과 병해충 관리 등의 재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결실량 확보를 위해 중심화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상황을 잘 확인하고 곁꽃눈을 선택하여 인공수분을 실시하고 수관 상부의 꽃들은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으므로 정성을 기울여 수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열매 쏟기는 착과가 끝난 후에 하고 마무리 열매 쏟기도 기형과 등의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잎의 피해가 심할 경우 착과량을 줄여주고 꽃이 진 후 요소 연면 시비로 잎의 활력과 수세 회복을 위해 관리합니다. 결실 장애 요인. 꽃 필 때 온도가 낮으면 개약, 화분발화, 화분관 신장 등이 지연되어 결실률이 떨어지고 휴면기 저온이나 서리 피해 등에 의해서도 화기의 동사 또는 발육 이상에 의해 결실 불량이 나타납니다. 꽃 필 때 15도 이하의 저온, 강풍, 강우 등은 방화곤충의 활동을 방해하여 충분한 수분이 되지 않아 결실이 불량해집니다. 수분수가 없거나 불합리하게 심어졌을 경우 또한 결실 장애의 요인되고 개화기 중 약재 살포로 방화곤충을 직접 죽게 하거나 냄새에 의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 필 때 약재를 살포할 경우 화분발화, 화분관 심장을 억제하고 암술 등 화기를 손상시켜 결실을 불량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실량 확보 방법.
방화곤충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공수분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뿔 가위벌은 자연 상태에서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에 활동하며 나머지 기간은 벌통 속에서 생활합니다. 방화곤충을 이용할 때는 고치를 5도의 냉장실에 보관하다 꽃피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방사통에 넣어 사과원에 배치합니다. 인공수분을 할 때 배는 1회에 끝내기보다 꽃이 질 때까지 2, 3회 정도 나누어서 실시하여 늦게 핀 꽃까지 최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공수분 적기는 꽃이 핀 후 빠를수록 좋으나 사과의 경우 중심화가 7-80% 개화한 직후가 적기이며 배의 경우에는 꽃이 40에서 80% 피었을 때가 적기입니다. 하루 중 수분 시각은 오전 8시부터 오후까지 가능하지만 화분바람 및 화분관 신장은 20에서 25도가 적당하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 4시까지가 화분바람 및 신장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암술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주두의 이슬이 사라진 후부터 오후 늦게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온 건조한 기상이 지속될 때 지표면에 물을 뿌려주면 암술의 수정 가능 기간이 연장되어 결실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 주는 방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300평당 하루에 4에서 6톤의 물을 2회 나누어 지표면에 뿌려주되 과수원에 설치된 관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관수시설이 없으면 분사호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스프링쿨러를 이용한 지표 살수가 효과적입니다. 물주기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개화된 꽃이 물에 젖게 되면 주두의 분비액 농도가 희석되어 꽃가루 부착 능력이 나빠질 수 있으며 특히 인공수분 후에 수관에 물주기를 하면 주두에 묻은 화분이 소실되므로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원의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봄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과수의 저온 피해를 입기 쉬워 결실 불량과 기형과 발생 우려가 큰 이 저온에 대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과원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결실률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 농자재는 농마트T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에 도착하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사니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새로 직수입하게 된 휴믹사니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믹사니 플러스는 광물질로 만들어져 안정성이 뛰어나고 검은색 과립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점도 감소, 수분 손실, 붕괴 방지 및 180C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생물 자극 기능, 옆면 분사 등 또는 뿌리 증진, 강한 저항성, 자연 식물 생산 조절제를 함유하고 생산 증가 및 품질 향상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또한 인비료가 토양에 고정되도록 접촉하여 천천히 활용될 수 있어 매우 강한 복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빅산 플러스는 천연 휴믹산에서 추출된 짧은 탄소사슬 분자 구조로 토양 덩어리 구조, 질소 고정, 인해체 등의 효과를 개선하여 작물에 적용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은 보통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져 갈색을 띠고 있지만 농마트TV의 풀빅산 플러스는 광물질로 만들어져 검은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물질 풀빅산이 유기질 폐기물 풀빅산에 비해 성분 안정성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식물 성장 조절제, 다양한 미량 원소 및 바이러스 억제제와 같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순수 천연 미네랄 활성 칼륨 원소 비료이며 농업 생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휴믹산이 플러스와 풀빅산 플러스 두 제품 모두 국제 유기자재와 유럽의 산화학물질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알긴산, 유기물, 칼륨,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질소, 인산, 황, 당,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붕소, 코팔트, 바륨, 베타인, 천연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타 성분과 아미노산의 함유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해조 추출물 파우더와 달리 다양한 영양소 함유로 인해 작물 증진과 전생육기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며 수확량 증진, 뿌리 밝은 촉진, pH 조정 효과, 냉해 강화, 천연 생장 호르몬 분비 등 작물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 고온, 일조량 부족 등 불량 환경에서 우수한 농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마트TV는 농자재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